슈퍼컴퓨터 만들 때 회사 안에 있는 컴퓨터 100대를 가지고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100개로 잘게 쪼개서 각각 저장한다. 1년 번호 암호 설정이라고 1000개, 10,000개로도 쪼개도 돼요. 이런 개념을 앞으로 반도체 칩이나 전자 회로 기판, 모든 통신장, 인터넷 통신 장비, 그다음에 또는 일반 스마트폰, 워키토키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 TV 만들 때도 모든 가전에서 정보를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것을 1년 번호 암호 설정을 하고 다시 취합 합산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다라는 거죠. 펜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났습니다. 이것은 그 특허라는 것이 엄청난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특허도 공개하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 수 없으면 특허를 주지 않는데요. 누구나 그것을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제약회사도 그러죠. 복제약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드는 거죠. 특히 국제적인 협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현재 있는 특허도 다 보고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특허는 뭐 식품 기술이나 온갖 거는 쉽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허가 이제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면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고 따라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특허를 준다. 물건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특허를 준 게 아니라 개념을 설명해서 펜탄에 구멍 뚫는다. 딱 그러면 이제 준다는 거죠. 획기적이다. 획기적인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를 따라서 반도체 설계, 컴퓨터 설계, 통신 장비의 설계, TV, 또 가전제품, 기기 산업 장비의 설계를 작은 단위로 정보를 쪼개서 취합 합산한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통신칩 같은 것도 정보를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딱 즉시 처리한다. 다시 취합 합산한다. 1년만 하면 설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하드디스크에다가도 저장 공간을 그렇죠. 그 100개로 쪼개갖고 저장하고 다시 취합 합산하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안 된다. 하드디스크, HDD, 플래시 메모리가 됐든 SSD가 됐든 저장 장치 이름이 뭐가 됐든 그런 개념을 쓰시면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발열이 엄청나게 없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분산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일꾼보다는 100명의 일꾼에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분산 처리하면 그래서 그 속도도 빠르고 발열이 없다는 게 획기적인 거라는 거죠. 획기적인 아이디어 기술이다. 아무도 지금까지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램 같은 데도 겉으로는 일꾼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많이 늘립니다. 20개, 50개짜리 디램도 있어요. 그다음 하나하나 디램 또 소프트웨어를 정보 처리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정보 처리하는 구간을 많이 늘려주는 거죠. 그 개수를 20개, 4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작은 동학단을 따라서 동시에 띄워주고 동시에 이렇게 다 읽고 이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읽고 동시에 처리. 사람은 이것은 이렇게 모든 TV나 어떤 가전 로봇에서도 이걸 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발열이 없기 때문에 발열이 없고 속도 처리가 빠르니까. 그래서 이런 문서를 읽을 때 여기서 되게 왔다 갔다 한 사람에서 클릭 이렇게 그냥 좋죠. 동시에 나 같은 존재가 내가 100사람이다. 동시에 읽는다는 거죠. 작은 단위로 이렇게 일감을 나눠서 동시에 읽고 프린터 그런 인쇄 방법이라고 하면 인쇄하는 것이 프린트 헤더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20개가 100개로 두면 더 좋겠죠. 그럼 각각에게 작은 단위로 나눠서 동시에 쓴다면 영어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언어가 틀린 거, 색깔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게 이렇게 동시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각각 100명의 일꾼 한 사람이면 그보다 100명의 일꾼이 낫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CPU 같은 데도 그러면 설계를 다 바꿔야 되는데 현재 있는 컴퓨터와 모든 가전, 전자 회로 기판의 설계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1년번 암호 설정을 해서 그래서 나눠주고 다시 취합 합산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은 제 기술이다 이 말씀. 파일을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네. 연산도 작은 단위로 쪼개갖고 각각하게 이렇게 나눠주고 취합 합산하는 구조를 가져야 될 때 일꾼이 많아야 되겠죠. 첫째는 하드웨어적으로 많아야 되겠고요. 하드웨어 겉으로는 이렇게 디램이 하나다. 그러면 그 안에도 많은 작은 디램이 있으면 되겠죠. 정보 처리하는 이런 방법을 받아들이는 정보를 처리해서 각각의 작은 분신수를 써가 손오공 분신기 쓰듯이 디램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디램이 10개, 20개, 20개,
50개짜리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그때 이제 대중소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죠. 예,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PU도 그렇게 당연히 CPU도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 공간에 이렇게 면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CPU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간에 스마트폰이라 공간이 작잖아요. 그래서 작은 단위로 나눠주면 그로 저기 일꾼을 많이 늘리는 방법 이게 이제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줘.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개념을 쓴다면 제 기술이에요. 소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단가도 맞추고 많은 CPU를 만들. 그걸 이제 서로 협동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러면 CPU도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 GPU도 그렇고 통신 칩도 이렇게 다 똑같아요. 모든 반도체 제품이 이 기술을 따른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주장한 기술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CPU가 있다. 그러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정보 처리 역량을 따라서 20개, 50개를 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협동해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취합 정보를 합산, 분산해서 저장했다. 100명의 일꾼에게 일감을 나눠줬다가 다시 합쳐주면 되는데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부품 공장 같은 데 자동차가 됐든 어떤 가정이든 각각 부품 공장에게 다 나눠주고 그것을 합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완성체를 만드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이게 획기적이라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 기술 자체가 아무도 지금 반도체나 컴퓨터를 통신 장비 만들 때 아무도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답니다.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모든 이제 전자 회로 기판에 반도체나 모든 기계 설계에 있어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무조건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다. 불법으로 쓰실 수 있으나 모든 이제 공개 기술로 가면 좀 문제가 되는 부분. 아프리카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키보드 찍어가지고 군인들 훈련시켜서 기술 훈련시키고 처음에는 부품을 수입에다가 조립을 하는 방법이겠죠. 나중엔 자기 기술을 취득할 거예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만약에 가상적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곧바로 출시할 수 있습니다. TV 같은 데도 보면 뜯어보시잖아요. TV 뜯어보면 기판 몇 개밖에 없어요. 주요한 것이 기판 몇 개밖에 없는 그래서 아무튼 모니터도 뜯어보시면 기판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립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 10명, 20명 두고도 조립해갖고 TV나 뿐만 중소 TV 회사들 입장편을 구입을 해서 조립만 하는 스마트폰도 혼자서 조립합니다. 저도 컴퓨터 혼자 조립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금방 배우면 다 할 수 있답니다. 조립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그래서 금방 모든 산업, 가전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조립 방법으로 해서 간단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못 만들 건 없을 거예요. 반도체조차도 한 100명, 200명 투입해서 하더라도 뭐 자동 설비로 해서 자동으로 생산되는 게 반도체니까 실험실에서도 반도체 찍거든요. 실험실에 대학 연구진이 같은 데서도 설비가 갖춰준 데는 반도체를 스스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단가 문제죠. 그래서 정부에서 키보드 찍어서 단가 상관없이 이렇게 싸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좀 빛나면 재료로 만들면 되니까 군인도 훈련시켜서 기업 만들면 곧바로 반도체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 같은 좀 기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그런 나라조차도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산업 기반이 발달 안 해도 곧바로 1년 내내 모든 산업을 동시에 출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기술이 이제 가상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공개로 제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정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리 국가기관이 20몇 대 개가 서울시, 인천시 제 기술 다 나와요. 유리창에다가 플라시장 덧댄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도를 내시더라고요. 비상배 시스템 서울시에서 하시던데 YTN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유리창에 또 유리창을 덧대는 것을 하시고 유리창에다 플라시장 덧대는 거 하시고 호물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셔야 되는데 안에가 이제 유리창이 그대는 플라시장이고 안에는 아크릴창이 그대는 플라시장 안에는 투명 매트고 그대는 플라시장이 단열이 돼요. 그래서 유리창에도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는 이게 투명 매트 투명 필름 이렇게 유리창 바깥에 이런 식으로 단열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되겠어요. 플라시아 얇게 여러 겹 들어가지고 이렇게 빛의 투과들을 좋게 해서 이렇게 해서 플라시아 만든다면 유리창 못지않은 투명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고요. 두꺼우면 이렇게 빛의 굴절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되게
좀 잘 안 보이죠. 그러니 이제 이렇게 두껍게 가져가도 된다는 거. 프라시아 방탄필, 프라시아 방탄, 프라시아 방탄, 방탄필, 방탄 소재로 그런 식으로 배치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유리창이 바깥에 있고 안에 플라스틱 창을 좀 덧대가지고 그래서 방탄을 좀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유리로 된 방탄 소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역시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을 혼합해가지고 방탄 소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플라시 약간 합성소매 비트가 90%짜리가 있는데 그걸 쓰면은 꽤 투명도가 좋아질 때 호물파스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프라시안과 얇게 여러 겹 또는 프라시안과 유리창 쓸 때 호물파스 접합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거는 고무 접합, 라텍스라든지 그다음에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할 때 씁니다. 피혁 같은 데 쓰거나 그다음에 뭐 합성 뭐 비닐 접합할 때도 쓸 수 있고요. 천 접합할 때도 호물파스 접합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플라스틱 접합, 금속 접합 또는 이종 간에 서로 소재가 틀린 걸 접합할 때도 이 카본 소재나 반도체 펠리클에도 이 접합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실리콘 웨이퍼 또는 투명 어떤 실리콘 웨이퍼는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 할 때도 호물파스 접합하는 기술을 쓰는데 뭐 접착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CCTV가 아니라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서 레이저 빛을 대중소 이렇게 시각 장치가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가공기가 됐든 이 기술을 따릅니다.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우리가 미술 얘기를 하자면 제가 미술 그리는 큰 붓, 중간 붓, 작은 붓 이런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강중량으로 줘요. 전기를 강중량으로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단계, 20단계도 가요. 그래서 그 전기를 따라 이 발열을 정도를 열 정도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팀을 짜서 대자료, 중자료, 소자를 합해가지고 초점 방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돋보기처럼 초점을 이렇게 초점 맞은 거를 맺히면은 거기 이렇게 열이 딱 형성이 되면서 그래서 뭐 유리라 이렇게 플라시다 그러면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통과를 해가 거기 부분을 그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열이 강하고 빛이 그냥 통과하는 부분은 열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초점 부분을 녹여가지고 접합을 한다는. 그때 이제 호물파스 접합하는 기술을 쓸 수 있다. 한양대에서 이렇게 이거 쓰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건 레이저 가공기나 용접기, 레이저 모든 어떤 A사레이더 같은 데도 레이더 소재를 대중소대로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줍니다. 10단계. 그래서 팀별로 몇 개를 짜서 이렇게 어떤 전파를 만드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요.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묶으면 이게 전자전기로 사용되는데 강한 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파형이 틀린 것을 만드는 강한 열을 발생. 지상전할 때는 이렇게 비행체에서 조사를 하면 서로 다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서로 다른 파형 음파를 섞어서 쓰거나 이렇게 밑에다가 조사를 해주고 회전 방식으로 해주면 약간의 토네이도 현상도 만들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도 돼요.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물에다가 상중하로 조사를 해주면 수소, 산소 추출, 전기분해부, 열분해부, 수소산소 추출이 된다 그랬죠. 지상 무기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파형 적외선, 서로 다른 파형 음파를 갖다 이렇게 돌려서 회전 방식으로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세집니다. 그래서 이따도 조사를 해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가 섞이면서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지상을 어떻게 사람 눈, 뭐 이런 피부 같은 거 충격 실신으로 죽어버립니다. 음파까지도 하면 더. 그래서 대공 무기를 할 때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섞어서 하늘에 대공 방어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탈을 터뜨리는 데도 기판이 있잖아요. 미사일 같은 데도 하거나 서로 간에 강하게 중첩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파를 쏴주면 A사 레이더 같은 데서 레이더 같은 A사 레이더에서는 상대방의 레이더에게 딱 맞추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복합했었을 때 기판에 강한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다 태워버립니다. 전투기 미사일 같은 데도 그렇고 미사일 방을 때도 외전 방식으로 돌려줘가지고 미사일 기판을 태워버립니다.
이게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헛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공 방어망 할 때도 밑에서 이렇게 전파 무기를 동원해서 서로 중첩하면 전기가 이제 서로 이렇게 충돌하면 어떻게 네, 강한 번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탁 번개 현상이 일어나서 무기들을 태워버린답니다. 네, 네. 이런 무기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다. 네, 매우 간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나중에 전리층도 태우는 무기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하죠? 네네. 그것은 제가 주장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에이사 레이더의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해서 여러 가지 파형, 서로 묶어서 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자전 할 때 상대방 무기를 태워버리는 기술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 또는 머스크의 유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묶어 쐈을 때 약간 중간에 좀 강한 전력이 좀 굵은 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뼈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인력이 작용해서 멀리 갑니다. 각각에는 정보를 심을 수 있거나 통신 방법으로 생각할 때 아니면 상대방이 전파 탐지하거나 이럴 때 멀리서 탐지할 수 있다. 전파 탐지를 할 때 전파 실험을 통해서 이 정도 전력을 써서 이 정도 전파를 썼더니 어느 정도 거리를 가더라는 수학적인 계산을 해서 몇 배수를 하면은 이제 그 전파가 사라진 부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다. 스텔스 좀 탐지할 때 여러 파형의 전파를 가지고 쏘면은 하나는 걸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특정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그쪽 부분을 반쪽에서 조사하고 이동 거리까지 앞으로 예측할 수도 있다. 저는 그거 부분 위성 부분을 동원해서 그쪽을 살펴봐가지고 영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리 본다는 거죠. 영상으로 보다. 이런 부분을 우리 눈으로는 못 보죠. 카메라는 자동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으로 이제 보는 이런 방식으로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전파,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은 세계 최초입니다. 같은 파형의 전파를 이동통신에서 묶어 쏘는 방법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법은 제가 최초. 부산대 광맥가드레스 김장성 교수팀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 레이저파를 쏘고 수신하시더라고요. 이거 제 방법인데요. 이건 통신 방법으로도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이렇게 묶어서 쏘는 방법은 드론 조정할 때 보냈었습니다. 각각의 다른 방향의 정보를 담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 암호가 이렇게 서로 틀렸을 때 이게 안 맞으면 통신을 어떻게 기기를 조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조건이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드론. 그런데 이란 같은 데도 이렇게 착륙을 시켰다. 드론, 미국 드론 이런 뉴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암호가 안 맞으면 통신이 안 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암고 맞아야지 이게 허락을 한다. 통신에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드론 조종할 때도 이 암호가 먼저 맞아야지 통신하는 기술을 얘기해. 삼성 페이에서 현관문 전파에다 비밀번호 따라서 현관문 개폐, 자동차문 개폐 쓰시더라. 이게 크기만 쓸 것 같죠? 아닙니다. 여기서 인터넷 공간에도 쓰는데요. 인터넷 공간에도 이메일 주고받을 때 비밀번호 주거나 암호를 주는 방법을 사용하면 저기서 이렇게 중국에서 이거를 비밀번호가 있어도 상관없이 우리 이렇게 TV를 보는 게 우리 이렇게 스마트폰 홈캠이잖아요. 홈캠을 본다. 저번에는 그게 뉴스에 막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그러면 암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해서 매일마다 경신해 주라는 거예요. 시간마다 또 분마다 갱신해 주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것을 암호가 맞는 거겠죠. 이것도 돌파 방법은 있어요. 마스터 캔이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암호가 계속 바뀜으로 인해서 웬만한 어중이 떠중이들은 해킹하는 분 다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주고받을 때 암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쓰시거나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다운로드 업로드할 때 암호를 이렇게 설정하는 기능을 주시거나 또는 그렇게 스마트폰에 통신 기록 또는 계좌를 볼 때 스마트폰으로 통신 계좌 거래 안 해요. 보니까 원격 조정도 부탁을 했는데 삼성이든지 데스크탑에서도 원격 조정 부탁. 네네. 그래서 지정된 PC로만 딱 하거든요. 그것도 안전하진 않아요. 하려면 다 한데. 근데 그렇잖아요. 현대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는데 어떤 누가 조작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네.
보안 프레임 깔려 있다 저런 그 정도 돌파는 해킹하는 사람들 쉽죠. 네. 보안 프레임 깔려 있다 안 되면 뭐 미국 국방성도 틀리던데. 그래서 이거 스마트폰 뚫은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계좌거래를 안 하는데, 스마트폰의 갤러리 같은데 만약에 어린이 아동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하드디스크 난리 나잖아요. 네. 그래서 금고에다가 비밀번호도 뜻이 비밀번호 암구호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다. 예, 쓰시면 인터넷에서 주고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이렇게 암호를 넣어주는 이렇게 비밀번호를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중에 떠중에 해킹은 다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쓰시면 제 기술 이런 보안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정부 24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시던데 제 페이스북에 정부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국정원이라 행정안전 국가에 20몇 대가 광고원에 지금도 광고원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 증거 영상을 올렸죠. 그다음 YTN에 저기 쏟아지더라는데 기술이 삼성전자도 존스 홈킨스 연기해서 그거 제 기술인데 나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냥 베꼈어요 제 기술을. 슈퍼컴퓨터도 존 긴켈라는 분이 내 거 슈퍼컴퓨터 개념을 사용하시더니 물이나 신상협찬 물에 삼성에서도 슈퍼컴 만들었는데 제 기술 하시면 이건 나중에 문제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보안 방식에 있어서 그럼 드론 조종하거나 기존 로봇 조종할 때 주인 인식 기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드론 조종할 때도 제가 이렇게 얼굴이 먼저 이렇게 등록이 된 사람만 이렇게 조종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얘기했거든요. 거기다 더해서 그날의 동작을 바꿔 똑같은 얼굴이라도 이 동작이 있어요. 이날은 이걸 해야든지 이날은 이걸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암구호까지 열려라 참깨 음성 방식까지 여러 가지 그 암호를 복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먼저 회사문에 출입할 때 인식이 돼야만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를 수 있다든지 이것도 같이 회사문 출입할 때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데도 집안에도 이렇게 얼굴 인식 기능을 좀 줘가지고 나 아니면 이렇게 비밀번호 눌러도 안 되는 이런 기술을 얘기했었죠.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거 열쇠 방식으로 해가지고 회사 나가면 딱 열쇠 잡아놓으면 이렇게 비밀번호 알아도 못 들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안에서도 잠글 수 있어. 그래서 배달 왔습니다를 덜컥 들어 범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현관문 디지털 키 같은 것도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카메라 인식을 둬가지고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그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누르면은 이게 어떤 전원이 차단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밀번호 눌러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누르면은 거기서 밖에서 비밀번호 눌러도 못 들어도 자고 있을 때 꼭 들어보세요. 이게 범죄행위는 어떻게 될 거예요. 현관문 디지털 키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또는 거기다 저장 기능을 줄 수도 있다. 범죄에 대해서 들어온 사람을 저장해서 그래서 좀 더 비싼 거는 인터넷 통신이나 인터넷망이나 워키토키망으로 연동되는 스마트폰이든 그런 데 보내줄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관문 비디오 폰도 아니면 현관문 디지털 키도 인터넷 연동 아니면 자기 워키토키망 회사 나갔을 때도 누르면 일단 동영상 메시지를 부재중 동영상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든지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 우체부 같은 것도 이렇게 딱지 붙여놓고 이렇게 메모 붙여놓고 가시는데요. 그럼 동영상 메시지를 부재중 메시지는 직접 통화도 가능하고 비싼 거는 인터넷 통화나 인터넷망이나 워키토키망 직접 통화도 가능하죠. 사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저장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 현관문 비디오 폰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관문 비디오폰도 약간 그 CCTV하고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으니까 CCTV를 화면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현관문에서 보면 더 좋다 이거. 지금은 제가 이게 설치된 비디오 그러니까 CC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된 지역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층에 있는 거 2층으로 올라가서 봐야 돼. 그래서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CCTV를 이게 스마트폰 현관문 비디오폰랑 연동하면 바로 볼 수 있을 때 어차피 있으니까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유무선으로 연동합니다. 그걸 통해서도 인터넷망이나 워키토키망으로 스마트폰이 연동하는 기기에 볼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에 누가 가는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 그걸 저장을 하고 주입한 사람을 저장을 하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현관문 비디오폰에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움직이는 방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 됐든 모든 이렇게 CCTV가 됐든 카메라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렌즈가 움직이는 방식을 하시면 지금 여러 개의 렌즈를 사용해서 동시에 찍거나 각도별로 찍거나 통합 합산한 또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360도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있을 수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현재 있는 스마트폰도 카메라가 앞들어 있죠. 그럼 동시에 찍기 하시면 블랙박스 기능을 갖게 되는데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스마트폰도 워키토키 기능을 좀 줘가지고 다른 통신기기하고 서로 연동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집에 있는 유선 전화나 어떤 데스크탑, 나는 TV 이런 데도 이렇게 워키토키 기능을 줘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통신하게 하시면 회사 내 이런 기능을 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에서 그 워키토키로 이렇게 전화 걸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원 워키토키라든지 모든 통신 방법에 있어서 같은 전파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각각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100사람이다 그러면 경호원이다 그러면 회사 사람도 되겠죠. 100사람에게 동시에 들을 수 있는 이런 전파, 또는 두 번째는 몇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전파, 또는 같은 전파라도 이렇게 전파, 또는 서로 각각 통신할 수 있는 전파. 이게 이제 앞으로 드론 조종하거나 로봇 조종할 때도 이 기술을 쓰게 되고요. 자율주행 차량 조종할 때도 이 기술을 쓰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 로봇 간의 통신에도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방식은 그 유선 방식, 유선에서도 가능하고 무선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회사 내에서는 이렇게 무선 통신 송수신기를 이렇게 워키토키 방식으로 줬다. 그러면 이제 근거리 내에서는 이제 이렇게 무선 통신하고, 이런 무선 통신도 가능하고 유선 방식도 이 기능이 가능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음성을 주고받는 거, 싼 거, 식당에서 쓸 수 있죠. 싼 거를 주고받는 거를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거, 테이블마다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몇 개의 테이블만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가능하게 하시면 이제 유선 방식으로든 무선 방식으로 여기서도 가능하고, 회사 내에서도 직원 100명이 있다 그러면 각각 통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모두가 듣게끔 하거나 각각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이때도 유선 무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거기 서로 음성만 주고받는 거, 또는 영상을 주고받는 카메라를 해서 문서나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 이런 것을 좀 더 비싼 거는 컴퓨터 연동하거나 스마트폰 연동할 수 있겠습니다. 단가가 좀 틀리겠죠. 지금 어렵지 않아요, 만드는 거는. 스피커 같은 데도 스피커가 10개 있다. 그럼 유선 무선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거, 또는 각각 들을 수 있는 거, 또는 몇 사람만 몇 개의 스피커만 들을 수 있는 거, 각각의 스피커에서 각각 다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귀에 꼽는 이어폰 같은 거 생각하세요. 이어폰식 스피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각 틀리게 할 수도 있다. 또는 10사람이다. 근데 나라가 다 틀려. 언어가 다 틀려가지고, 이따가 틀려가지고, 이렇게 각각 다른 언어로 번역도 하고 보낼 수도 있겠죠. 쓰시면 앞으로 이게 미래 기술이라는 거죠.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모든 통신을 할 때 드론 조종하고 로봇 조종할 때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송수신한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같은 방향의 전파로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 또는 각각 동수신할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 이 두 가지를 섞을 수도 있어요. 다른 방향의 전파, 같은 방향의 전파를 이렇게 서로 섞어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기존에 라디오파 같은 데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수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충전 구조로도 들어가는데,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우리 차량이다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충전하는 데인데 배터리 다 달려 있다고, 이렇게 충전 속도가 빠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10군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무선 통신인데 블루투스 기술이 됐든 아니면 무선 통신 좀 거리가 길다. 우리 충전하는데 10군데 있는데, 그러면 전력이 100을 보내야 될 때는 사람에게 해를 주잖아요. 그러면 작은 단위로 10을 보내가지고 10식을 10개를 충전하면 속도도 빠르고, 환경이나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도 보낼 수 있습니다. 큰 전력은 잘 들키지 않죠. 전파가 강하면 이렇게 중간에 두고 방해 전파를 놔버리거나 이러면 송수신도 잘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기술을 쓰시면 무선 이렇게 빠르다는지 이름을 받아들이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배터리 충전에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번개 지역 가서도 필요했으면 타타타타타 걸어줘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충전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할 수 있다고 저 말씀드렸죠. 번개 지역 가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은 단위로 전기를 쪼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작은 전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기를 작은 단위로 100이 들어왔다 그러면 10식으로 나눠서 쪼개서 한다면 전력은 금방 흡수될까 안 됐을까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은 단위로 전선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 밑에도 서브로 전선을 넣어서 전기를 100의 전기를 5로도 쪼개서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 그러면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전 세계 배터리 제조회사에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 어떤 충전 구조도 들어가거나 통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CPU 설계에서 이렇게 작은 동영상계를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통신 선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든 반도체 칩 설계에서도 이게 서브 이렇게 통신 선로를 많이 늘려갖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 각각 저장하거나 각각 연산 처리하거나 각각 정보를 동시에 읽고 띄울 수 있다. 나중에 이게 취합 합산하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령 데스크탑이다. 그러면 CCTV가 있다. CCTV를 컴퓨터로 통합하면 제 기술이라고 했죠. CCTV를 우리 집에도 한 8개 있는데요. 그래서 8개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통신 장치에 정보를 통합 취합 합산시키고 인터넷선 같은 연결선을 컴퓨터에 하나만 꽂으면 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여기서는 그럼 CCTV가 100대도 되고 1000대도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이 개념을 오산시 통합센터나 전 세계 CCTV 시장이 300억 달러가 나오는데요. 제 기술 쓰지 마세요. 드론 조정할 때나 자율주행제는 앞으로 이게 다 이렇게 될 거다. 공공센터 112가 됐든 국가에서 저 페이스북 연구를 내시는데 참 상당히 의심이 좀 가는 부분이에요. 제 기술이 YTN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 기술마다 다 나와요. 그래서 파워뱅크 기술도다가 이게 거기서 쓰시더라고요. 여기 쓰시면 안 돼요. 파워뱅크에다가 이렇게 일단 연료 존재가 됐든 저 배터리 종류는 다 돼요. 그래서 일반 이런 건전지도 되고 그래서 100개다 그럼 여기 10개라고 합시다. 이런 10개인데 각각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 존재 10개로 분할한다 그랬죠. 5개나 여러 개로 분할해서 하면 제 기술이에요. 그 개념 자체를 각각 충전하고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에서 갖다 쓸지에 따라 전기량을 틀리게 갖다 쓸 수 있다. 그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거나 파워를 강중량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이 CPU나 반도체 설계나 전자 회력 일반 개념에 쓰시면 제 기술. 제 방송의 특성상 YTN의 파워뱅크 회사가 이걸 쓰시던데 쓰시지 마세요. 제가 남의 기술 함부로 쓰시다가 문제 생깁니다. 전 세계 돈 다 받을 수 회력 입판 만드는 데는 저한테 돈 다 내셔야 돼 이제. 콘덴서가 됐든 배터리가 됐든 이 개념을 CPU 설계, 반도체 칩 설계나 회로 기판, 로봇에도 쓴다고. 로봇이 이제 쓰게 될 거예요. 로봇의 몸체 안에 여러 개의 배터리, 몇 개의 배터리를 갖다 쓸지, 여기 10주고 여기 20주고 그렇게 취합 합선에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이런 기술을 쓰는데요. 또 무술할 때 동작을 여기 10주고 20주고 이렇게 힘을 틀리게 주는 기술을 쓰는데요. 이것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해서 보다 섬세한 동작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건 이제 자동 프로그램 넘겨요. 어떤 무게를 들 때 이렇게 이 오른쪽에 어느 정도 무게다 이렇게 넣어서 자동 프로그램을 넘기고 의사 결정을 빨리 해서 그래서 빠르게 전기량을 각각 부위별로 틀리게 보내는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이제 미래 기술로 들어가요. 비행체 자세 조정에 쓰이거나 로봇의 자세 제어에 쓰이거나 배 자세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때도 이게 병렬 사기라 그랬죠. 400대 수백 대가 들어가는데 좁은 골목길 만들어 놓고 한 대밖에 통과 못하게 해놓고 그거를 갖다 이렇게 병렬 사기 친다고. 아니 5개 전기 천국에서 건전지에 갖다 쓰는데 어떻게 전기량이 똑같이 흐르냐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전기선에 구리선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 놓고 어떤 전기도 작은 전기부터 큰 전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굵은 놈으로 해놓으면 이게 전기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게 스피커선하고는 보일러선 아주 얇지. 그 정도밖에 전기 흐르지 못해요. 네. 골목길을 만들어놨다는 거 좁은 골목.
이제 병렬사기라고 그랬죠.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모터 직전의 손이다. 로봇의 교육. 작은 전기서부터 큰 전기의 바다로 굵은 놈을 쓰라는 거죠. 또는 그래서 자동차 얘기를 하자면 8차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100대 전기도 100대 자동차도 지선에서 와도 금방 통과시키는 작은 한 대도 통과할 수 있고 100대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 직전에서는 다른 데 이렇게 구별해서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그러니까 굵은 놈으로 만들어 놓거나 또는 다른 데 한 개 들어가고 똑같은 굵기라면 전기선의 구리선을 10개, 5개 이렇게 많이 널어내면 작은 전기선부터 큰 전기까지 흡수할 수 있다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파워뱅크 같은 데는 이렇게 10개다, 5개다 그러면 배터리에서 몇 개에서 갖다 쓰는지에 따라 전기를 제어를 해가지고 또는 거기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중소로 10단계로 될 수 있죠. 그래서 12.5V부터 30V, 60V, 110V, 220V 자연자재로 전기량을 증압이나 강압이거나 이 기술을 쓰시더라고. 아이테니아도 파워뱅크 회사가 제 방송의 특성상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무단으로 쓰신 부분이다 이렇게 제 아이테는 이제 정부 출연 기관에서도 좀 제 기술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기 기술이 될 수 없어요. 가상적으로 모두가 들었다면 전 세계 들었다면 각장 만들지고 뭐 특허료를 거기 주겠습니까? 나중에 제 기술 살 때 거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CPU나 전자 회로 기판에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도 쓰지 마세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그래서 전자 회로 기판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개념을 쓰시면 되게 자동차부터 해서 로봇까지 산업상에 안 쓰일 데가 없이 전기량을 틀리게 줘서 환풍기도 정해진 이렇게 강중량으로 돌리거나 뭐 이렇게 가스 선풍기도 강중량 뜰 때 기어 방식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전기량의 강중량을 따라 속도를 10단계도 조절할 수 있고 100단계도 할 수 있어요. 선풍기도 환풍기 가전제품에 다 들어갈 기술이 전자 회로기판에 이 개념이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전 세계 엄청난 비싼 돈을 받거나 저한테 돈을 다 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기술 하나를 개발하면 돈 다 내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엄청 돈 벌겠죠. 무슨 기술을 무단으로 이렇게 제품에 반영을 해갖고 만드시면 거기서 돈을 내게 청구할 수 있겠죠. 또는 저한테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쪽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네네.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할 수 있다. 법정에 가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는 소리고 이거는. 네네. 네네. 이런 개념을 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조명 같은 데도 전기선에 구리선에 대중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15W, 30W, 60W 전기량을 약한 전기부터 밝은 전기까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동차 전기. 그래서 그 방법은 뭐가 됐든지 전기량을 소켓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전기를 몇 개 어느 정도 강중량으로 줘가지고 빛의 밝게 하려면 이건 약한 전기보다 큰 전기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전기선을 튼튼한 놈을 사용하세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아종용에 이렇게 LED 등이 때문에 40개가 있다 반도체 소리가 그러면 거기다 각각 전선을 연결한다의 개념을 쓰시면 돼요. 언어프 구조를 가질 수 있고 전기량도 강중량으로 줄 수 있다 쓰시면 되겠죠. 40개만 준다든지 20개만 준다 10개만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강중량으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 40개 다 있다 그러면 발광 램프 방식도 돼요. 이렇게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 각각 킬 수 있다는 그거 켜고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색깔을 칠해가지고 40개다 100개도 돼요. 100가지 색깔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어프 구조를 가해서 우리가 이렇게 페인트 조색을 하듯이 어떤 빛이 강하느냐에 따라 어떤 색이 강하냐에 색깔이 틀려져요. 저도 미술하니까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빛을 강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빛을 전기를 강하게 주고 이렇게 약하게 주고 빛의 색깔이 틀려지는 기술을 쓰는데 하늘에 이제 조명 방식에는 다 이겨서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것도 어느 구조로 반짝반짝하게 빛의 축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게 디스플레이 기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도 쓰시지 마시라.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 뭡니까 광섬유 껐다는가 반도체 등 구리회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디스플레이 장치로 그것도 역시 각각 색깔을 칠해 놓을 수도 있고요. 각각 거기다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주고 그것도 이제 사이즈를 대중소로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다 뭐죠? 광섬유 껐다는 구조도 그 전구가 이제 큰 놈 있고 중간에 작은 빛의 사이즈가 틀리게 할 수도 있다. 전기양도 강중량으로 주고 이걸로 해갖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지고 네온 사인도 만들어내고 발광 다이오드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작은 놈을 해서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고 언어부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그거를 이제 네온 사인 넣거나 전구를 이 두 방식 다 전구를 만들 수 있는데 광섬유 끄다는 가지고 뭐 자동차야 뭐 기차 모양 전구, 트리 모양 전구 이렇게 전구를 만들 수 있어요. 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발광 다이오드도 가스가 안 들어가요. 이걸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기차 모양, 자동차 모양 이렇게 전구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크리스마 추리도 그러하다. 크리스마 추리 방식도 작은 단위로 해가지고 네온 사인도 만들어내고 발광 다이오드도 네온 사인 만들. 전구도 기차 모양 전구 이렇게 자동차 모양 모습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삼성전자에서도 쓰지 마세요. 전 세계 조명 기술에서도 저한테 돈 다 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보안 방식에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 기술도 이렇게 얼굴이 보안이 되거나 야마 같은데 오토바이에서 얼굴 주인 인식 기능을 주시는데 드론 같은데 전쟁 무기에는 그런 걸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드론 조종할 때도 얼굴이 보안이 되거나 동작 보안, 그날의 보안, 열려라 참기 이런 것을 하고 회사문 출입할 때도 쓸 수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암호를 복합화해서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파일에 암호를 두는 이런 기술을 그것이 얼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얼굴이나 동작 보안, 등록된 사람만 파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거나 자동 프로그램을 줘서 암호를 매일마다, 시간마다, 5분마다 갱신하거나 드론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겠죠. 로봇, 금고에도 가능하다. 금고도 연동되는 금고도 가능한 특정 기기만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일치돼야지 자동으로 여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다 두면 너무 위험하고 해킹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불편하긴 한 것 같지만 금고 열 때도 얼굴 인식 기능을 카메라에서 주고 그 다음에 빈번을 넣거나 키를 넣거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거의 동작 인식 이것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날에도 음성 인식 열려라 참게 그다음 하고 나서 빈번을 뚜뚜뚜 누르거나 금고 인식할 때도 하죠. 지폐 개수기 방식으로 제가 가동금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10만 원, 9만 원 이렇게 나라마다 앞에 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금고에 얼마나 표시해. 얘는 지폐 개수기 방식에 이제 금고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얼굴 등록하거나 암호를 설정, 열려라 참게, 음성 등 그다음 나서 비밀번호 누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인터넷에 어떤 망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금고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인터넷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통보하거나 그 금고 자체 해킹을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기기에 먼저 그 기기에만 전송이 되고 여기는 인터넷에 연결 안 되게 해놓고 그 기기에서 이쪽으로 나의 스마트폰 연동되는 게 이렇게 한 게 얼마 있다 이것을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저는 금고를 연락을 했을 때 카메라로 인식을 해갖고 그래서 인터넷망이나 이제 연통되는 나한테 이것을 딱 보낼 수 있을까요? 네, 하시면 되겠어요. 금고를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데 금고를 연락하는 거라면 나한테 그거를 인터넷망으로 경보를 올려주거나 할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같은 데도 이렇게 아파트 10층인데 도망가고 없잖아요. 차 건드리고 부수고 그럼 곧바로 거기서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이렇게 전송을 그 화면을 전송해주고 스마트폰으로 야 내가 왜 너 그거를 건드려 하면서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 화면을 112에 신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블랙박스에 이렇게 워키토키 같은 이런 기능을 주시거나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터넷이 없는 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거나 워키토키 기능을 자체 통신 기능을 스마트폰과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서 보내면 좋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죠. 집 앞에 세워놨다 그러면 차를 건드렸다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순간 클로저 CCTV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클로즈업 기능을 넣어서 범인의 얼굴이 바라는 걸 딱 가까이 찍는 기술을 쓰시면 클로즈업 기능을 주시면 되겠죠. 일반 스마트폰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카메라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컴퓨터 보안에 있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보안이라고 기기 보안에 있어서 하드디스크나 갤러리 또는 주요한 기능, 계좌 기능이라든지 뭐 전화 통화 기능 이런 것들 못 보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 기능을 주셔서 다운로드, 업로드 함부로 할 수 없게 어린이 아동을 보내면 나니까 인생 끝장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내 보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드디스크나 다운로드, 업로드 하는데 또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얼굴이 등록이 나 외에는 안 되도록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나 외에는 기기 조작하지 못하게 하거나 나 외에는 다른 경로를 인식을 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명령 외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설정을 조작한다든지 다운로드, 업로드한 주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깔려 있는데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해킹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쌍방향 통신인데 어떤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원격 조정을 부탁한 적도 있는데요. 제가 뭐 제조회사 같은 데서도 얼마나 더 쉽겠어요. 이런 말씀드려요. 스마트폰 아닌데.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이게 조금 맹점인 것 같은데 데스크탑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프로그램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오는 경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쪽 프로그램의 인터넷망을 통해서 오는 경로라면 이거 설정을 건드리죠. 그 경로를 차단시켜요. 이 사람이 자기 행위 외에 자기가 하는 행위 외에 뭐 다른 행동을 하더라. 컴퓨터를 스마트폰을 조정하려고 그래. 데스크탑. 그럼 삐삐삐의 경보가 내려갖고 그 프로그램을 차단시키는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서버 같은 데서도 옵션이다. 이렇게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이버 들어오는데 사용자가 그 고객으로서 구매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거 외에 엉뚱한 해서 서버에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럼 삐삐삐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에게 일련 번호를 주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해당되는 프로그램, 스마트폰 어떻게 데스크탑 프로그램이나 파일에 일련 번호를 줘서 어떤 파일이 활성화되는가 그거를 조사하는 기능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차단시켜요. 고객님 외에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걸 차단시켜버려요. 자동으로 차단시키거나 경보 기능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딱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그 서버 방어에 있어서도 매우 쉽죠. 그 경로를 인식한다. 여기서 내 스마트폰이다 데스크탑에서 앞에서 조작자가 얼굴을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해야만 이렇게 컴퓨터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인식을 하고 그 앞에서 나오는 키보드를 통해서 하든지 키패드를 통해서 하든지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하든지 거기서 나오는 조작 외에는 그 경로 외에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경로 조작, 경로 다른 경로로 오는 거를 경로로 인식을 해갖고 그거를 차단시킨다. 그건 내 주인이 아니야 이런다는 거죠. 앞에서 조작하는 이 사람의 얼굴이 인식이 되고 조작을 해야만 된다. 이 컴퓨터에 앞으로 보안 방식이 필요한 이 보안 방식이 꼭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시면 경로를 인식하는 방법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삼성전자든 안철수 연구사든 어디서든 경로를 이 경로 외에는 설정을 건드리지 못한 컴퓨터의 주요 기능을 건드리지 뭐 자기가 컴퓨터 전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모든 기능에 대해서. 갤러리 스마트폰은 갤러리가 되게 다운로드 없는 어린이 아동 다운로드 난 죽는데 이제 인생 참 이게 답답한 일이야. 하드디스크나 어디다 이름을 틀리게 해서 저장해놓은 걸 어떻게 일일이 다 보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 이런 보안 방식을 사용하셔야 돼요. 음악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음악 프로그램을 이렇게 유튜브도 어디 멜론 하잖아요. 본사에서 일련 번호를 주는 거예요. 몇 회 조회돼 있으면 같이 연동돼서 그것이 이쪽으로 정보가 와요. 그래서 살피거나 다운로드 할 때도 일련 번호를 해서 회사 허락을 받아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암호화된 특정 프로그램을 넣어줘가지고 이쪽과 이렇게 어떤 장소에서 틀어졌는지 노래방에 틀어졌는지 스마트폰에 데스크가 틀어졌는지 허락된 장소 외에는 안 되는 이거 한 프로그램 하나 팔았는데 음악 프로그램 나왔는데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데스크톱에서 사용하고 다른 데서 사용하고 암호를 풀어갖고 여러 개 복사하고 다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 삐삐삐 경고를 내가지고 신고한다. 이 기능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네. 이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다른 프로그램 제조 회사에서도 이 기능을 쓸 수 있어요. 네. 복사 방지 풀어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면 곤란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걸 하시면 제 기술이다. 장소를 인식을 하거나 특정 기기에서 하다가 기기를 기기 하나당 스마트폰 하나만 허락한다는 거죠. 그것을 스마트폰에 복사 풀어가지고 이게 데스크탑에 하거나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기기에서 기기를 인식하는 하나의 기기에서 하나만 사용한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련번호를 갖고 모든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각 사용자가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를 갖다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것을 이렇게 뭐 또 어떤 특정 기형을 변경을 시켰다. 그걸 즉각적으로 고객님 행동 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객님 외에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망이 연결돼 있다면